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재혼을 한 아내가 있습니다. 전처는 지병으로 8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병을 앓다가 결국 떠나버리니 너무 슬프고 공허해지더라고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밤낮으로 술로 지내며 그렇게 비정상적인 정신으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모은 돈도 모두 다 써버리게 되었었죠. 돈이 없으니 술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11만 원을 받으며 오전 5시에 출근, 오후 4시에 퇴근 후에는 또 집에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친해지게 된 5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형님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가족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노가다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잊고 살았던 와이프 생각이 다시 나서 눈물이 계속 흐르더군요. 그리고 그 형님이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며 지금 불렀으니 오면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록 하늘나라로 떠난 와이프가 있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형님께 말씀드렸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여지껏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오열하듯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형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던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는 길조차 주지 않았었죠. 근데 그 여성분은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40대인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독신주의가 많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술을 먹다가 노래방도 가고 해장국집에서 또 반주를 했고 7년간 이성과 접촉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대놓고 저를 쳐다보며 저는 상남자 같은 남자 좋아해요 이러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었지만 형님이 얘는 솔직하게 자기 표현하는 사람이라면서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도 모르게 그 여성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레게 되었고 여성분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저 혼자서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여성분과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에 건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도 매일 가게 되었고 노가다 일이 끝나면 술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성분과 잦은 데이트를 하며 얼마 되지 않아 연인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도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부모님께도 여자친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있는 납골 땅에 가서도 인사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받아 4개월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노가다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아내는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었답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아내 덕분에 저는 짧은 연애를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빠른 결혼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와이프가 해외에 맛이 들었는지 저한테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해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며 말이죠. 저는 남자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의존한다라는 건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은 직업이 없지만 과거에는 큰 쇼핑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꿈을 꾸고 있었고 하고 싶던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해야만 자신의 색깔을 읽어준다니 뭐니라고 하며 계속 저를 꼬시더라고요. 직업이 없는 와이프는 매일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2달 동안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제가 와이프에게 포기 선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답니다. 프랑스에 있는 낭트라는 곳으로 저희는 이민을 가게 되었고 와이프는 해외 적응부터 하자며 어학원에 저랑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샌드위치 가게를 하라며 미리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주며 밤낮으로 저는 샌드위치 만드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3달 일하는 시간이 흐르고 낭트 시내에 가게를 임대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지난 제3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오히려 더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와이프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요리는 제가 하고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와이프가 손님들을 맞이하곤 했죠. 장사는 노가다 하루 일당과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그리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길동아, 내가 며칠 전에 야동을 보다가 너 와이프를 본 것 같아.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 사실 너한테도 말을 해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 와이프를 야동에서 봤다뇨. 당시 저는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친구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하며 당시 상황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계속 부정했지만 제 겉모습에서는 이미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더군요. 사람 손이 어떻게 그렇게 벌벌 떨리던지 말이죠. 또 반대로는 과거인데 뭐 어때 지금은 아니면 됐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와이프를 보며 제가 친구 말만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게 여겨져서 의심하지 말자며 스스로 다독이고 평소처럼 와이프와 오순도순 살아가게 되었고 샌드위치 가게는 저 혼자서 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와이프는 패션 사업을 준비해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이프를 바라보며 문득 드는 생각이 프랑스에 온 지 5개월째 지출 목록만 봐도 수천만 원. 그리고 패션 사업의 투자 비용만 2억. 여태 저는 와이프가 그 많은 돈을 무엇을 하면서 벌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현재 와이프를 만나기 전 저는 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었고 그렇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생기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같이 살다 보니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여보, 내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은 거야? 나 공장에서 15년 일했잖아.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지. 그럼 이제 돈 다 써가겠네? 아니, 아직 반도 안 썼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반도 안 썼다니. 공장에 일하면서 200만 원씩 1년을 모아도 2,400만 원. 거짓말처럼 2,400만 원을 15년간 모았어도 3억 6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사업 준비 비용이며 다른 지출비까지 포함하면 와이프 말대로 계산한 금액은 이미 다 썼을 텐데 아직 반도 안 썼다고 하는 와이프의 말 신뢰가 가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너가 말하던 야동 혹시 동영상 가지고 있어? 검색하면 금방 나올걸. 내가 찾아서 보내줄게. 길동아.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친구 연락을 기다렸고 1시간째 지나지 않아 카톡이 울립니다.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니 정말 제 와이프랑 비슷한 여성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죠. 정말 닮았다. 진짜 내 와이프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손목에 있는 타투를 발견했습니다. 네, 제 와이프도 손목에 나비 문신이 있는데 동영상과 똑같았습니다. 동영상이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방송 플랫폼에서 많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성행위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와이프가 아닐 수가 없겠더군요. 충격이 꽤 컸지만 지금도 저는 와이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오픈마인드인 시기에서 과거를 따지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말을 믿자라고 스스로 최면하며 그렇게 저 스스로를 최면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와이프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몸만 봤을 뿐이지 관계를 맺은 건 아니니깐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이라도 하면서 지금의 와이프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와이프와 저는 자녀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자녀는 한국 교육을 배워야 한다며 자녀 낳으면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 좋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머릿속으로 지나쳐간 건 와이프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와이프의 과거 이력까지도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지만 태어날 아기는 엄마의 과거 이력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것이죠. 물론 몇 년 후의 이야기이겠지만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까놓고 말하면 아이가 크고 나서 주변 친구들 인원에 엄마, 야동에 나오던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왕따까지 당할 것 같아서 근심 걱정이 아주 큽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와이프의 이력을 모르는 시부모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시하고 살지 아니면 시부모님 말씀을 거절하고 저희랑 같이 살면서 프랑스 학교에 보낼지 너무 큰 고민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 말씀을 거절하고 저희랑 같이 살며 프랑스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애국심이 뭐라고. 저도 요즘은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